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말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파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많은 율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선대위를 메모더급으로 지금 꾸려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좌우지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하고는 이 칼라도 맞지 않고 노선도 다르고 아무런 인적 교류도 없는 인간들을 대거 지금 흡수해가지고요. 선대위원장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뭐 하여튼 공룡급으로 이렇게 꾸려놓고 있죠. 이거는 오로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대통령 되고 보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헤드라인만 읽어도 지금 난리 발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길에 탄핵 외치고 싶다. 군안 다 쓰자. 민주 강성 친명 조이대 탄핵론. 심지어 탄핵론이 다가 아니고요. 이쪽 민주당 인사들 중에는요.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상권 분립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또 대원칙이 상권 분립인데 그중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집단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윗선, 내로남불, 날조 조작, 왜곡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야말로 헤게모니만 하는데 온갖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아끼지 않는 그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자, 조이대 사퇴하라, 한덕수 처벌하라, 긴급 서명운동,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조이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뭐 굳이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이분은 대법관을 한번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거의 없는데 말이죠. 이분은 또다시 대법원에 들어가서 대법원장이 되신 분이죠. 자, 강검실이가 한동안 뭐 보이지도 않았는데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선대위원장 타이틀로 들어갔죠. 총괄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 선대위 첫 회의에서 언성 높인 강검실 조이대 대법원장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봅니다. 자, 이들이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조금 볼까요? 일단 강검실 이야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강검실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떠들었고요. 또 이석연이라고 있죠. 이자는 원래 보수 쪽에 있던 인사였었고 과거 경실련에서 사무총장을 하던 이석연인데요. 변호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요즘은 이재명한테 가서 이제 붙어 있죠.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출범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가면 대법원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쪽 세력들은 편가르기를 통해서 정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의 시계바늘을 40년대로 돌려놓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어제 판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저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 밖에 뭐 탄핵하고 싶다.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해? 이런 것들은요. 굳이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뭐 되겠죠. 자, 이 정도는 말이죠. 이들이 지금 이번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대선 이대로 못 치른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기저에 조금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의 의지로 봐서는요. 고등법원 판사들이 제일 무섭고 신경 쓰는 것은 대법원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라니까.
민주당에서 설사 그 판사를 그 탄핵을 한다 그래도요. 탄핵한다 그래서 바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헌재에서 또 다뤄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의 행정을 맡고 있는 뭐 행정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신경 쓰이지 사실 민주당이 꾀꾀거려 봐야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조이대 같은 이런 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뭐 저는 진작에 갑니다. 이분이 뭐 어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야말로 이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심 재판, 고등법원 재판 그게 개판이죠, 개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법관들이 평소에 언론 보도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67세, 57년생 경주시 이제 출신이고요. 등등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야말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도 서울대 법대 나왔고요. 자, 김명수의 뒤를 이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요. 헤드라인만 딱 보더라도 답이 딱 나와요.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이 되었다. 정말 정광석화입니다.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기록 서울고등법원 송부 파기환송심 속도 낼 듯. 이럴 경우에요. 대법원이 어떤 의지를 이 고등법원 하급 법원이니까요. 당연히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냥. 군대에서 말이죠. 명령을 내리듯 대법원장이 아주 지엄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사실상 판례 중에 어뜸입니다, 그게. 전원 합의체에서 만든 이 판례대로 너희들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난리 난 상황이죠.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에 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 천대협의가 또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말이죠. 판사들은 판사 세계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판사 내부 세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엄한 무서운 존재는 대법원장이죠.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사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천대협 면전에서 대법관님 말씀 가정스럽다.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법원장께서는 아주 중립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다라고 가정스럽다라고 정청래다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배당.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상권 분립 막 내려야 된다. 사법부를 없애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기다. 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가죠. 예. 정청래 천대 면전에서 대법관님 말씀 가정스럽다.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에 대법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7.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 이거 지금 법을 만들고 있죠.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재판 모든 걸 올스톱 시키는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단독 고 김문기 안에 이재명 대법 선고를 보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겨. 자, 이런 식으로 각종 언론에서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완전 코너 물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이제 이 변수가 있긴 한데요. 적어도 2심 판결이 6.3 대선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전원 합의체가 후다닥 했는데 고등법원이 질질 시간을 끌다가는요, 그거 문책당해요, 사실은. 빨리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발바닥에 지금 불 붙었죠. 자, 아무튼 이것을 놓고 저들이 지금 난리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희대 이분이 말이죠. 이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계엄에 대한 입장.
흔히 이제 계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놀랍게도 민주당은 지금 저 난리치고 있지만요.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이분이 벌써 계엄이 터졌을 때 그 대법원 그 자체 회의를 할 때 발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그 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비상계엄 당일 그걸 보고 길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 그러네요. 제일 먼저 이거는 위헌적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더라도요. 이분이 굉장히 치우쳐지지 않은 균형 잡힌 대법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국회에서 이번에 이걸 따지기 위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따지기 위해서 뭐 대거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불려갔죠. 거기서 김용민이가 국회의원 김용민이 있죠. 이런 말을 했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계엄 세력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김용민의 발언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호칭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천대엽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다라는 발언을 꺼내신 분이 바로 지금의 대법원장이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봐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지는 것, 이거는 뭐 예상한 바입니다. 파기 자판을 했으면 그야말로 폭동이라도 일으킬 그런 태세죠. 자, 그렇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어쩌면은 이 대부분의 의지를 읽은 고등법원에서도 속전속결로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희망적 관측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 대박이죠. 가령 말이죠. 시간을 조금 끌어서 이재명이가 지금 뭐 후보 됐잖아요. 그런데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 만일에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재명 유죄 선고해버리고 그게 덕달같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 제가 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봐서는요. 오자마자 바로 뭐 끝낼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서 조금 부족한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면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재명 없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대선도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뭐 이대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봐서는 이걸 지지율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지율로 국민의힘 후보들 혹은 저기 그 한덕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들의 기가 죽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아각거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시 앞에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민들 눈에는 절대로 좋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도 지금 다급한 거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이 당선 딱 되는 순간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죠. 그 법을 막아야 될 텐데 정말 막을 힘이 이쪽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진짜 국민의 힘이 아니고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과 그리고 이제 주요한 판사들, 고등법원에 이번에 배당을 받은 그 판사들도요, 다들 중견 판사들이더라고요. 50대 2명, 40대 후반 1명인데, 거기 이제 구성을 보니까 2명은 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군요. 그게 조금 이렇게 걸리긴 한데, 그렇더라도요, 대법원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이거는 유죄다라는 걸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유죄는 유죄인데, 이제 그들이 그 양형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100만 원 넘기느냐, 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재명은 그 선고에 따라서 설사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율에서 아마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이게 현상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다 받아먹고 반명 캠프에서 그걸 받아먹고 이러면요,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주 균형 잡힌 올바른 법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에 대한 그 발언 자체가 뭘 말하겠습니까? 이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뭐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모여서 뭐 개굴개굴 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전부 다 여기다 그냥 뭘 그냥 들이붓고 싶습니다. 똥물 같은 걸로 그냥 갖다 들이붓고 싶네요, 그냥.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